저는 건망증이 심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분명 할 게 있어서 보고로 갔는데 막상 가면 왜 하는지 잊어버리고요. 장 보러 가서 어떤 걸 사러 왔는지 까먹는 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사야 하는 걸 메모도 했거든요. 그런데 메모장을 두고 가는 거예요. 외출할 때도 내려야 하는 지하철역을 놓쳐서 꼭 두세 개의 역을 지나쳐서 내려요. 내려야 하는 역, 약속 장소를 적어두고 가는 길에 보고 또 보고 한 5번은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요. 경도 인지장애가 온 건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또 이렇게 자주 까먹는 건 제 증상이 경도 인지장애인가요? 아직 무서워서 검사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자, 이 사례자분의 경우에는 건망증을 심하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경도인지 장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지 어떨까요? 네,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망증으로 볼 수 있는 증상도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에는 냉장고 앞에 가서 뭘 가지러 왔는지 모른다거나 아니면 부엌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었던지 잠시 까먹는 거, 그다음에 장을 보러 갔을 때 조금씩 내가 뭘 사러 왔지? 아니면은 장 보러 가서 한두 가지 빼먹고 오는 거, 이러한 거는 건망증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속 같은 걸 하고서 통째로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말씀을 해드려도 계속 잊어버린다든지 메모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마저도 되지 않고 장을 볼 수가 없어진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생기게 되면 그런 건 기억성 경도인지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로 이러한 분류들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어느 정도 증상이 심한지를 판가름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아무래도 정확히 알아보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할 텐데요.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일단 병력 청취를 하고 환자의 과거력을 청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신경심리검사를 통해서 주의력, 언어 능력, 공간지각 능력, 기억력, 전두엽 기능 등을 종합적인 인지 기능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영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MRI나 CT 등의 검사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아니면 알츠하이머병에서 보이는 그냥 해마 위축이 보이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이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페트 검사나 뇌척색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호모시스테인 검사, 아니면 유전자 검사, 아니면 비타민 결핍이 있는지,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치매를 일으키는 질환, 다른 원인들이 있는지를 감별해내게 됩니다. 네. 사례자분도 병원이 좀 무서워서 피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한번 가서 검사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도 인지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경도 인지장애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보겠습니다. 건망증이 지속되면 경도 인지장애가 된다. OX. 자, 이 둘 중에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오. 건망증은 일시적으로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서요. 좀 피곤하거나 일이 복잡하거나 하면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건망증이 계속 지속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경도인지장애로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증상이 뭐가 계속 나빠지거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경도인지 장애에 대해서 알아볼 오해와 진실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경도인지 장애 있으면 결국 치매로 진행한다. 어떤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지금 경도인지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지만 경도인지 장애가 있으면 결국 치매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경도인지 장애의 경우에는 약 1년에 10에서 12%의 환자가 치매로 점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5년으로 본다 그러면 한 4에서 50% 정도의 환자가 치매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50%의 환자는 5년이 지나도 치매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도인지 장애의 경우에는 질환의 원인이 약 500가지가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경도인지 장애도 있고 회복 가능하거나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점차적으로 악화될 수 있는 경도인지 장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가 의심이 될 때는 병원에서 꼭 정확한 검사를 거쳐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퀴즈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엔 특별히 서태훈 씨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주시죠. 나이 들면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확실합니다. 네. 제가 겪고 있으니까 요거는 무조건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부터 앞자리가 4로 바뀌었잖아요. 작년 12월 30일 한번 이때까지만 해도 예? 제가 퇴원할 때 저 받아주셨던 간호사 누나 얼굴이 기억이 나요. 아, 진짜요? 올해부터 가물가물해요. 이게 하루하루가 달라지니까 이게 나이 들수록 기억력 저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 얼굴을 40년 안 보면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자, 과연 그래서 O가 맞을지 맞나요? 정답은 X입니다. 아니구나. 아니군요. 사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인데요. 그래도 저는 X를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사실은 나이가 들면 뇌의 부피가 좀 줄어들게 되고 반응 속도라던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일은 흔한 일은 맞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80이 넘어서도 고령이 되어서도 40, 50대의 기억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런 분들을 미국에서 슈퍼에이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슈퍼에이저 분들의 뇌를 살펴보면 정상인들에 비해서 슈퍼에이저들의 해마가 더 크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저 해마는 기억력을 저장하고 특히 최근 기억에 되게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가 크게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력도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X를 조금 더 강조 싶은 것이 잘 관리하고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시면 이런 슈퍼에이저처럼 기억력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반의 답은 X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반갑고 희망적인 이야기인데 그런데 나이가 든다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경도 인지 장애는 왜 생기는 건가요? 사실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딱 하나로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가장 흔한 원인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 외에도 혈관 문제라던가 수면 부족, 그리고 뭐 고혈압이라던가 이런 혈관 문제들, 그리고 고립감 같은 사회적 고립감, 우울과 같은 생활 습관 변화들에 의해서 경도인지 장애가 생길 수 있고요. 이 경도인지 장애가 딱 하나의 원인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생겨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개선이 가능한 원인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원인이 다양한 만큼 그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다면 치매를 막을 수 있는 것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특히나 경도인지 장애를 주의해야 하는지 닥터의 경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영순 교수님의 경고 공개합니다. 예, 제가 이제 경고할 내용은 일부 어르신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 저체중인 당신 경고합니다. 저체중? 아니 저체중이 위험하다고요? 그래도 저는 뭐 이게 웃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면서 저체중이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뭐 보통이거나 조금 쪘거나 네네. 이런 적이 있어 다행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나이 들수록 이게 갑자기 확 찐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좀 관리를 해서 조금 약간은 마른 몸을 선호하고 싶은데 예. 저체중이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예, 이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이 40세 이상의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 33만 명 정도를 12년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 인지, 뭐 생활 습관, 그다음에 뭐 건강 상태, 실제적으로 거주 상태까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저체중인 사람들이 경도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갈 확률이 한 1.3배 높았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도인지 장애에서 저체중은 그냥 체형 변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인지 저하의 속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저체중이 생기면 체중이 감소하잖아요. 이거는 결국 뇌로 가는 어떤 영양분이나 단백질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 뇌 인지에 중요한 뉴런, 시냅스의 기능이 약화돼요. 이렇게 되면 인지 저하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저체중은 결국 근감소증을 일으킵니다. 이 근감소증은 바로 인지 저하와 직결하는 그런 병이 됩니다.
그리고 저체중, 즉 체중 감소라는 거는 뇌로 가는 좋은 성장 호르몬들도 감소가 되고 또 거기에 영양결핍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타민 B12라든지 또는 오메가3가 풍부한 지방산 이런 것들이 흡수가 안 되니까 결국 인지 저하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도 인지 장애를 혹시 앓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체중에 빠지지 않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